오일의 기적 1교시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는 제도를 기준으로 해서요. 노인과 요양보호사 간의 관계입니다. 11번 가벼운 운동만 해도 복부의 압력 증가로 소변이 나올 때 증상을 호전시키는 방법을 옳은 것은 여기서 증상이라는 것은 질병입니다. 그러면 소변이 나오는 게 뭐죠? 요실금이죠. 자, 1번 속옷을 자주 갈아입힌다. 2. 돈요관을 착용한다. 3. 낮 시간에 수분 섭취를 금지한다. 4. 항상 기저귀를 채운다. 5. 체중을 조절한다. 답은 5번입니다. 체중을 조절하는 건데 요실금에는 복압성, 절박성, 역류성 요실금이 있는데 복압성은 복이 배거든요. 배에 압력이 가해지면 소변이 나오는 거고요. 절박성은 소변이 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나는 그런 절박한 생각이 나면 소변이 나오는 거고요. 역류성은 소변이 방광에 꽉 차서 소변이 찔끔찔끔 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5번에 보면 비만은 복부 내 압력을 증가시켜 복압성 요실금을 유발하기 때문에 체중을 조절한다. 여기에서 비만이 있어야 돼요, 원칙은.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증상이 뭐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이에요. 요거는 반드시 외워두세요.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는 모든 질환에 마찬가지죠. 요실금도 질병입니다. 노인성 질병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식이, 그러니까 식물성 음식을 먹어줘야 됩니다. 섬유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그러면 1번 속옷을 자주 갈아입힌다.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 대상자 노인을 어떻게 요양보호해줘야 되죠? 스스로, 그리고 편하게. 그래서 무조건 속옷을 자주 갈아입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항상 기저귀를 채운데도 안 해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런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도녀관 착용은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체중 조절인데, 체중 조절은 뭐예요? 퇴행성 관절염도 같이 봐줘야 된다. 퇴행성 관절염도 뭐예요? 체중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12번 노인의 수면장애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을 찾는 거죠. 1번 수면량이 늘어난다. 2. 눕자마자 잠이 든다. 3. 야간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 4. 아침 기상시간이 일정하다. 5. 낮잠을 자지 않는다. 그러면 수면을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뭘까요? 답은 3번이죠. 야간에 화장실을 자주 가면 잠을 못 자니까 수면 장애의 원인이 되죠. 그리고 또 뭐가 될까요? 낮잠 자는 거예요.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보면요. 1번 수면량이 늘어난다. 이거는 수면장애가 아니죠. 2번 눕자마자 이것도 수면장애가 아니고요. 아침 기상 시간이 일정하다. 이것도 수면장애가 아니죠. 수면장애는 뭐예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니까. 낮잠을 자지 않는다. 이게 좋은 거죠. 수면장애 예방이 되니까. 13번 위점막의 염증을 일으키는 위염의 발생 원인으로 옳은 것은 1. 미음과 같은 유동식 섭취 2. 자극적인 화학성분 섭취 3. 저염식이 4. 통곡식 섭취 5. 식물성 지방 섭취. 여기에서 노인성 질환과 관련해 가지고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염의 발생 원인 이렇게 해가지고 질병의 원인 이런 것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봐 주세요. 알아두세요. 그럼 염증이 발생할 원인이 뭐죠? 자극이죠. 자극. 그러면 자극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기서처럼 답이 2번에 자극적인 화학성분 이거 있죠? 그래서 자극적 화학성분이 있고 또 바이러스성도 있어요.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뭐죠? 피가 가서 그 바이러스와 싸워야 돼요. 그러면 죽은 피가 생겨요. 그 죽은 피가 염증이 되는 거예요. 미음과 같은 유동식 섭취 이거는 뭐 자극적이지 않고요. 저염식이, 통곡식, 그 다음에 식물성 이거는 뭐죠? 건강식이죠. 식물성인 건강식. 그래서 이거는 건강에 좋은 겁니다. 14번 침상 목욕 시 씻는 순서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얼굴, 눈, 이마, 코, 입 주위 방향으로 2. 양쪽 상지, 상지가 팔이에요.
겨드랑이 손끝 방향으로 이 흉부, 가슴이죠. 왼쪽 가슴에서 오른쪽 가슴 방향으로 5. 복부,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5. 양쪽 하지, 발끝에서 허벅지 방향으로. 자, 이거를 보면 목욕할 때 밖에서 안으로고요. 위에서 아래예요. 그리고 안에서 밖으로는 깨끗한 거. 그래서 안약, 안연고는 안에서 밖으로요. 그리고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닦아주는 거고.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으로. 안에서 바깥쪽은 깨끗한 거에서 더러운 쪽. 그렇게 방향성은. 그러면 살펴볼게요. 얼굴은 위에서 아래죠. 눈, 코, 뺨, 입지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이마, 귀, 목 위에서 아래로 순서로 닦아주는 거예요. 상지하고 하지는요. 밖에서 안쪽이죠. 그래서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그리고 하지는요. 발끝에서 허벅지 방향. 밖에서 안쪽으로. 그 다음에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그리고 시계 방향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은 없어요.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그래서 시계 방향이에요. 복부는.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정리하세요. 방향성이 시험에 나오니까요. 이거 정리하세요. 15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노화에 따른 뭐 호흡기계, 소화기계 해가지고 이 질환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하세요. 이거 의외로 정리하기 쉽습니다. 1번 폐순환약 증가, 2. 폐포의 탄력성 증가, 3. 호흡 근육의 근력 증가, 4. 기침 반사 증가, 5. 기관진의 분비물 증가. 노화라는 게 뭐예요? 질병이 드는 거죠. 질병은 뭐냐면 염증이에요.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분비물이 생겨요. 감기 들면 콧물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분비물이 생긴다고 이해해주면 돼요. 그러면 노화에 따라서 모든 게 기능이 떨어지죠. 그러면 폐순환량 기능이 떨어지고요. 질병은 증가하고 기능은 떨어지고 폐포의 탄력성은 떨어지죠. 기능 저하죠. 호흡 근육, 근력, 기능 떨어지죠. 기침 반사는 기침 반응이거든요. 그러면 그 반응 속도는 감소하죠. 그리고 기관진의 분비물, 질환 질병은 늘어나죠. 그래서 이건 증가합니다. 이거 반드시 정리해줘야 됩니다. 이거 호흡기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은 다 이렇게 기능은 떨어지고요. 질환 질병은 늘어납니다. 16번 대상자가 매사에 관심이 없고 즐거운 모습이 안 보이며 불면과 식욕 변화로 인해 체중 감소가 생길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요거는 자주 나옵니다.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선망, 우울증, 치매 요 세 개는 구별해 주세요.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요거 반드시 구별해 주세요. 요거 시험에 나오니까요. 17번 노인의 영양 관리에서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경우는 1. 간경화 2. 신부전 3. 신부전 4. 갑상선 기능 저하증 5. 당뇨병 요거 이번에 신교재로 바뀌었잖아요. 그 바뀐 내용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100%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 반드시 이해하세요.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경우 그러니까 노화에 따라서 우리 몸은 질병이 되는데 그 질병은 뭐라고요? 염증이에요. 그러면 이 수분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이 염증을 씻어낸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는데 그 염증이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폐렴, 기관지염,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인데 이것도 다 염증이에요. 염증. 그러면 이것도 이제 염증인데 고혈압하고 협심증, 동맥경화증은 뭐죠? 피순환이 안 돼서 피에 그 수분이 적어서 피순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피에 수분이 공급해주면 피순환이 원활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수분이 공급되면 당연히 고혈압 협심증도 완화가 됩니다. 당뇨병도 마찬가지죠. 피 속에 당이 많은 거죠. 그러면 수분을 먹어주면 어떻게 되죠? 피 속에 당 농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괜찮아지죠. 그러니까 이걸 다 종기라고 보면요. 수분 섭취를 통해서 이 종기성 질환이 많이 좋아진다, 개선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죠. 그러면
당연히 답은 5번이겠죠.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거니까요. 나머지 이거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분 때문에 우리 몸에 염증이 씻겨 나가는 건데 이 청소를 하는 역할이 간하고 신장이에요. 대표적인 게. 간은 피를 만들고요. 또 신장은 이런 청소, 물 청소 싹 다 해주는 거예요. 염증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기능을 못해요. 약해서. 간이 딱딱해져서 간이 역할을 못하는 거고 신장이 부족해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 안에 수분이 밖으로 배출이 안 되죠. 몸 안에 수분이 배출 안 되는 수분을 먹어주면 어떻게 돼요? 배출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위험해지죠. 그래서 이럴 때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돼요. 그러면 심장하고 갑상선은 뭐냐? 신부전. 신부전도 마찬가지예요. 심장이 약한 거예요. 심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분을 먹어주면 간에서 피를 생성하거든요. 그러면 피 양이 많아져요. 그러면 심장이 약한데 피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못하고 막 힘들어하죠. 힘들어하면 어떻게 돼요? 심정지까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신부전일 때도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돼요. 갑상선은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호르몬이 뭐냐면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이에요. 그래서 갑상선도 기능이 저하되면요. 이 청소 작용을 못해요. 우리 몸에. 우리 몸이 실질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청소 작용을 매일 한다라고 이해해 주면 됩니다. 피 생성하고요. 신장에서는 수분으로 청소해 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돼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해가지고 이게 다 청소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그냥 퉁쳐서 이해하세요. 간, 신, 심, 갑, 상, 선. 이렇게. 이게 다 청소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수분 섭취 제한하는 경우는 뭐예요? 이게 청소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약하니까 청소를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수분 섭취를 제한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됩니다. 이거 시험에 100% 나옵니다. 이거 반드시 이해하세요. 이거 설명했습니다. 자, 18번 고혈압 대상자 약물 복용 방법이 옳은 것은 약물은요 의료행위입니다.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가 나오면 정답 처리가 됩니다. 대부분. 1번 증상이 없으면 약 복용을 중지한다. 2.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한다. 3. 혈압이 조절되면 용량을 감소한다. 4. 금식 중에는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 5. 고혈압이 계속될 때는 의사와 상의하여 약을 바꾼다. 답은 당연히 5번이겠죠. 의사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약 복용의 중지 이런 결정 못합니다. 이거는 의료행위라서 약을 복용한다 안 한다 이거 판단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뭐뭐만 해서도 또 안 되죠. 그리고 혈압이 조절되면 용량을 감소한다. 감소하는 것도 의료행위라서 안 됩니다. 복용하지 않는 거 이것도 의료행위라서 안 됩니다. 대신 약에서 혈압약은 고혈압약은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고혈압약은 그거를 그러니까 금식 중에서도 고혈압약은 먹어줘야 돼요. 그거 하나 체크해 주세요. 약물 복용에서 그것도 시험에 좀 나옵니다. 금식 중에서도 그러니까 금식이 뭐예요? 식사 안 할 때도 혈압약은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19번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신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옳은 것은 대상자 이동 또는 무거운 거 들 때 요구의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1. 무릎을 펴고 허리를 숙인다. 2. 지지판을 넓히고 무게중심을 높인다. 3. 지지면을 좁히고 무게중심을 낮춘다. 4. 무게중심을 낮추고 큰 근육을 사용한다. 5. 대상자와 떨어져서 보조한다. 정답은 4번이죠. 무게중심을 낮추고 큰 근육을 사용하는데요. 요거 하나만 이해합시다. 그러니까 요거를 머릿속에 딱 넣으세요. 우리가 무거운 물건 들 때 어떻게 되죠? 무릎을 꿇죠. 그렇죠? 무릎을 굽히는 거예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피죠. 이게 들기 딱 그 전의 자세예요. 그래서 요거를 딱 하세요. 그러면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히는 거예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피는 거예요. 그리고 무게중심을 낮추고 큰 근육을 사용하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낮추는 거 뭐예요?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변을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자가 떨어지는 게 아니죠. 대상자와 가까이서 보조해야 되겠죠.
가까이. 물체는 최대한 가까이. 대상자와 가까이 고지하는 거죠. 요거 정리가 되죠? 요거 딱 하나만. 자,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펴서 딱 물건을 들기 전 상황. 그거를 머릿속에 딱 넣으세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핀 상태. 딱 물건을 들 때. 그거를 머릿속에 지금 하나 딱 사진 찍어 놓으세요. 20번 노인의 약물 관리 방법을 옳은 것은 약물은 뭐죠? 약은 의료행위입니다. 1. 급할 시에는 편의점에서 항생제를 구입한다. 2. 술을 먹고도 약을 꼭 챙겨 먹는다. 3. 증상이 비슷하면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한다. 4. 상태가 악화되면 정해진 양보다 많이 복용한다. 5. 모든 비처방약은 복용 전에 의사와 상담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약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가 나오면 그게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급할 시는 편의점에서 항생제를 구입한다. 뭐 구입할 수도 있죠, 뭐. 그죠? 근데 뭐 항생제를 구입한다는 것은 먹인다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면 약은 요양보호사 판단으로 먹이는 거 아닙니다. 약을 먹인다. 술을 먹고도 약을 꼭 챙깁니다. 약을 꼭 챙겨 먹을 때 어떨 때? 금식할 때 고혈압약은 챙겨 먹는다. 그거. 증상이 비슷하면 아니죠. 다른 사람이 약 함부로 복용시키는 거 아니죠. 이 의료행위입니다. 많이 복용, 이것도 의료행위라서 안 됩니다. 자, 합격하세요. 여러분들 합격합니다.